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악성 임대인 공개법 입법을 미룬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공범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빚즈인데 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 이런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에 보면은 그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증금 관련 사건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전세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전세 피해 예방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지금 보면은 전세 품귀 현상인데 어떻게 사건 사고가 늘어나느냐, 자, 이런 질문 혹시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전세 품귀는 사고 증대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전세가 드물죠. 전세가 드물기 때문에 몇 건 안 되니까 그 세입자의 불이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검토 제대로 안 하고 전세가 드무니까 그냥 계약을 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깡통 전세 계약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5억인데 호가가 8억이다. 자, 호가 8억이니까 8억짜리니까 전세 6억에 계약하자. 자, 검토 제대로 안 해보면 이 깡통 전세 지금 5억에 내놔도 팔릴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가 8억이라고 전세 6억 계약해버리면 깡통이죠, 깡통. 자, 그래서 지금은 실거래가보다도 호가가 훨씬 더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뭐 부동산 시세 이런 거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 계약 많은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월세를 선호하죠. 세입자가 선호를 합니다. 임대인보다도 오히려 세입자가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세가 드물어서 한 번씩 깡통 전세 사고가 더 잘 터지는 그런 분위기일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 가율은 높아지고 보증 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 자, 이거 개소리죠. 이거 거짓 뉴스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2번 전세 시장 불안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임차인도 불안하고 임대인도 불안한데, 자, 첫 번째는 갱신권 써서 저금리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정말 싼 금액으로 전세 계약한 세입자.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금리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그 임대차 3법 통과 후에 4년간 장기 저금리 반영해서 초고가, 정말 초고가 전세 계약한 사람들. 자, 그러면 그 만기 후에 상승된 금리 수준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면 그러니까 깡통 전세까지는 아니고 역전세죠, 역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그 임대인 불안 요소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세 시장은 이렇게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대폭 증가. 자, 이것은 깡통 전세 때문이죠. 깡통 전세 충분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 자, 이게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원 장관은 특히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 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추가로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방안까지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 5년간 지금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지원 정말 지겹게 국가 돈 쏟아부어서 지원 이야기 들었는데, 자, 또 지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정말 좀 짜증스럽습니다, 사실. 자, 이걸 보면은 3번 피해 지원 방안. 자, 첫 번째로, 자, 집주인에 대한 지원이 되면 곤란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금을 부어가지고 세입자를 구제를 하는데, 그러면 세입자는 손해가 없겠죠. 대신에 집주인은
돈 들고 튀겠죠. 자, 집주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집주인은 돈 들고 튀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죠. 세입자에 대한 지원,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기분 나쁘죠. 1가구 1주택자로 국가 말 듣고 지금까지 임차인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닌 사람들, 자, 얼마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임대인, 자, 1가구 1주택 살면 되죠. 임차인, 자기 집 사서 실거주, 자기 집에 거주하면 되는데 투자로 집을 사놓고 거주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지원, 자,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오케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세금으로 세입자를 구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세금 다시 메꿔 넣어야죠. 구상권 청구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끝까지 받아내서, 자, 일단 나간 세금 다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원이 아니죠. 이것은 정의 실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임차 임대인 정의를 구현하겠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세금 쓸데없이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차명 이런 거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저 윗선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이런 거 안 하겠죠. 지금 충분히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으면, 자, 국가를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이제 국가 믿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정의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은 아울러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 피해 예방 구제를 위한 허그의 역할을 당부했다. 자, 악성 임대인 공개법,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허그한테 왜 역할을 당부합니까? 지금 악성 임대인 공개법 처리 안 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전셋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줄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 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전세값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이거는 경제학의 1+1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쓴 겁니다. 알고 보면 지금 전세도 좀 내려가는데 매매가가 너무 급하게 내려가니까, 자, 그럴 때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이미 접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다른 기사인데, 정부 악성 임대인 공개법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활용 했는데, 자, 제목은 좋은데 지금 2021년 6월 기사입니다. 2021년 6월, 지금 2022년 6월인데, 자, 1년 전 기사입니다. 1년 전. 그래서 악성 임대인 가려낸 뒤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1년간 지금 추진 중이죠. 개인정보 보호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 신중하게 지금 1년을 검토했다는 이야기죠. 미친놈들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미쳤죠. 이게 미친 겁니다. 자, 다른 기사. 이거 최근 기사인데, 양육비 안 주면 신상 공개하는데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은 왜 안 되나? 자, 이게 제목입니다. 반복되는 전세 사기 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나쁜 집주인 공개법. 자, 최근의 사례인데 지금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데 일단 계약을 했죠. 왜냐하면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하면은 되니까. 그런데 허그에 연락해 보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지 대상이라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좀 지나서 이제 돈 날렸다. 자, 이런 사례인데 얼마나 개 같은 경우입니까? 지금 1년간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은 전세 보증 가입하는 것이지만 A씨처럼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악성 임대인 인지 여부를 세입자가 계약 전에 알 수 없어서이다. 자, 개 같죠? 진짜 정말 개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
자, 사고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보증사고, 허그에 보증보험 들어가지고 보증사고 난 건수가 아니라 금액 억 원인데, 자, 2019년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 2021년 작년에는 6,199억 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일단 국가 돈 때려 박는 거죠. 자, 이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세금으로 일단은 메꿔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들인데, 진짜 안 된 사람들은 전세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막상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사례. 자,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자,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도 못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 마시가 한 거죠. 보증금 날리는 상황이죠. 자, 입법을 늦게 해서. 자, 유사 입법 사례 보겠습니다. 자, 양육비 이행법도 있지만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자, 세금 안 내면 탈탈 털어서 완전 공개하는데, 자, 이것은 나쁜 집주인, 말이 나쁜 집주인이지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사기꾼 정보 공개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1년 가까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걔 같은 경우, 자, 런던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지금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지금 20개월간 18만 5천 명의 나쁜 임대인 이력이 공개됐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2017년 5월부터. 자, 우리나라 이게 뭡니까? 아, 정말 어이가 없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가를 못 믿는 이런 그 나라.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4번 결론적으로 사기꾼. 자, 세입자의 2억 큰돈이죠. 자, 집주인의 2억은 때로는 껌값입니다. 껌값. 자, 사기치는 집주인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급격하게 깡통 터졌는데 2021년에 와서야 입법 추진했고, 자, 아직까지 법 통과가 안 됐죠. 자, 이쯤 되면 결론적으로 공범이죠. 결론적으로 같은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자, 정말 연계된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 공범 사기꾼들이 자, 입법하는 기관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증거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은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런 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범이다. 결론적으로 같은 사기꾼이다. 자, 너무너무 슬픈 소식,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